네,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김영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야 SK 문제가 이게 엄청 심각한데 전 국민이 이게 다 털린 건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언론이 잠잠하다라는 건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저희 영상에서 이제 이재명 바로 옆에 누가 서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그쵸. 왜 이렇게 조용할까? 저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이게 참 돈과 권력으로 인해서 정말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게 이제 시동이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SK 해킹이 사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그 순간에 털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게 이제 선거 전에 우리가 유심칩 털렸다. 23,000명이다. 23만이다. 그러니까 아니요. 2,300만이죠. 2,300만 맞죠. 5,100만 국민의 반이 털렸잖아요. 다 털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그 단발성으로 이 털렸던 게 유권자는 다 털린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3년 가까이 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2022년 6월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좀 새로운 게 나타났어요. 12.3 비상겸 이후에 얘네들이 침투를 못하고 기록도 삭제 못하고 빤스를 냈어요. 이게 막 여러 가지 조합이 막 되는 네. 거예요. 이때 12.3 비상겸 때 우리가 어떤 언론의 뉴스를 접해서 흥분했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다리가 맞아 떨어진다, 아구가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가 들더라고요. 뭐요? 대한민국 통신업계 대표 SK텔레콤 2022년 6월부터 해킹을 당했는데 몰랐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가 아니지. 일단 국정원이 직무유기하고 국정원의 능력이 존재 가치가 없는 거고 SK가 국가기관 통신 사업을 할 자격이 없는 거지. 몇 년째 방치했으면 그러니까 SK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이 보면 단순한 금전 목적이 아니다. 아예 아니 그냥 일시적인 왜 해킹 그거 이게 아니에요. 아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그 유심칩 사건 때문에 유심칩 보호 그것도 신청하고 이제 딱 갔는데 너무 어이없게 그게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한다든지 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클릭을 유도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쓸데없이 나가는 그런 요금이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엄청 많은 거예요. 1년 가까이. 그럼. 한 17,000원 가까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유심칩 사건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직접 오셔가지고 어르신 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유심 해킹에 대해서 차단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최고로 많게는 한 3만 원까지 자신도 모르게 자동 이체니까. 그러니까. 모르게 나가는 그 비용이 더 많았다. 그래서 이게 악용을 한 건가?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쓰는 그 고객의 정보도 제대로 보호를 못하는 건데 거기에 쓸데없이 나가는 이제 비용까지 발생한 걸 이게 의도적인 것일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내용은 사실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한 것일 수 있다. 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사이버 공격이다. 왜 장기적이냐? 2022년 6월부터 설치가 됐고 설치된 거 삭제하고 설치된 거 삭제, 그러니까 흔적을 계속 지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흔적이 못 지우게 12월 3일 이후에는 이 해킹을 지울 수 있는 뭔가 차단이 된 건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차단이 된 건지, 이 해킹 조직들이 와해가 됐던지. 근데 후자는 뭐냐면 그때 스카이데일리가 99명에 대해 자꾸 가짜뉴스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스카이데일리의 전 대표는 가짜뉴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정훈 대표가
밝혔어요. 네, 근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선관이라든지 엄청 괴롭히고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후자를 갖다 붙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그것도 선관위 연수원에서 99명 해커 조직으로 댓글 부대라든지 이렇게 움직였던 게 선거 기간 전에는 뭐 이런 걸 작업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12.3 비상계엄 후에 싹 사라졌다라는 건 해킹 조직이 와야 됐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무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의 정보를 솔직히 흡수해간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기업과 뭐 국민들 정보 털린 거 요 정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금전적인,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국민들은 이게 핸드폰으로 이제 자동 이체도 하고 핸드폰으로 계좌 이체도 하고 이런 정보가 털릴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금전적인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제끼고 더 큰 그러면 목적을 목적이 향해서. 뭐냐 이거지.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뭐냐? 중국은 전 세계 부정선거를 이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해왔잖아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선관위 연수원에 계엄군을 파견했던 날 그 이후에 이 해커 조직들이 이 조직적으로 로그인했던 상황들을 지웠는데 그거를 지우지 못하고 넉 달 동안 지금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 선관위 연수원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저는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네. 대한민국의 선거의 해킹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선거 조작에 대한 우려와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의 40% 이상, 건 50% 가까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요거 그러니까. 밝혀야 된다. 그런데 선관위만큼은 없었어요.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재섭서는 뭐라고 했죠?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없었대요. 조직적이라고 저는 봐요.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재섭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게 국민의 반 가까이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이영돈 PD 같은 경우는 이 부정선거를 의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사실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의혹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확신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확신한다. 그 사람이 그냥 어설프게 뭐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철저한 자료를 가지고 확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영화까지도 개봉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SK가 이 대국민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유심칩 사건 있었던 날부터 저 아직까지 유심칩 확보됐다라는 문자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SK 측에서 유심칩에 대해서 해킹을 차단하는 그걸로 그냥 좀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빠르게 칩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이 넘도록 이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통신 사업의 일주자가 맞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 제가 요 다음 페이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아까 후자로 설명한 거. 중국 간첩 99명 체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남 대첩을 이어갈 때 되게 흥분했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슈가 부정선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싶었구나. 이 국민 주권 찬탈이 총칼을 앞세운다라고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은 사이버전. 그래서 반국가 세력에 의한 전시에 준하는 그거에 대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윤어게인을 외쳤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압박, 그냥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더라고요. 어저께 뉴스 나온 겁니다. 구속영 허겸 기자가 그러니까 구속영장 이게 신청됐는데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지금 전 세계가 중국발 부정선거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근데 같은 대륙, 솔직히 같은 대륙의 끝이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쉬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냥 쉐쉐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름답게 투명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고요. 없죠. 그리고 이거 마지막 사진 요거 두 개 한번 봐주시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13일에
부정선거 영화 관람 하셨습니다. 이영돈 PD가 이 상영관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오늘 13일 날 아침에 요 모습 그대로 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좀 많이 야위셨긴 했는데 눈빛만큼 호랑이에요. 아직 살아있구나.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어요? 눈빛이? 그냥 살아있네가 아니에요.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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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눈빛만큼은 호랑이구나.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경호원들 눈빛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 애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먼저 같은 아파트 단지 살았기 그때는 눈이 강아지 보듯이 녹아지는 거지. 녹아지는 눈빛이 호랑이에서 이렇게 다 그 애기 이렇게 뭐 강아지 있잖아요. 그거 보듯이 눈이 싹 녹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평온하게 사저에서 잘 지내시니까 아마 안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잘 지내신다. 그리고 그 사저 앞에 있잖아요. 태극기는 매일 흔들려요. 여러분들 뭐 그 한빠 그 유튜버 있잖아요. 한빠 유튜버 어벤땡땡 거기서 엄청 조롱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 뭐 윤어게인 외치는 사람 한두 명 서 있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계속 서 있어. 뭣도 모르죠. 뭣도 몰라. 밤새 흔들립니다. 밤새, 야, 밤새. 대단하더라고. 그분들. 저는 그분들이 진짜 눈물이 나. 애국자예요. 그럼요. 그리고 나도 거기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쵸. 아유, 야. 대단하신 대단하더라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산책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번씩 이제 큰 소리로 윤어게인 외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외치거든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음의 치유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 자리를 진짜 밤낮 주야로 지키거든요. 한동훈은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의 팬덤의 깊이보다 이 팬덤의 깊이가 더 크잖아요. 아유,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요 가시는 이제 아침에 요 모습을 뵙고 저도 이제 평온하게 이제 계시는 모습 살아 있네를 한번 보고 안심을 했는데 많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한길 꽃보다 전한길 이 강사가 재계약도 안 하고 여기 전환길 네, 하고 여기 이영돈 PD. 이영돈 PD하고 이 영화를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환경에서 더 넓게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주권 찬탈의 세력이 어디인지 우리가 이재명을 뽑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유세를 하는 건 김문수 후보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기에 진짜 공개 행보를 하신다. 그리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셨다라는 건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하시고 사실 헌신하신 분이잖아요. 본인의 인생 자체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지금도 짤이 돌더라고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전에 국민이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때도 이거 쉬운 길 아니다. 다 내려놓고 가는 길이다. 그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하고 명예회복을 충분히 시켜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여기 어저께 초대받았었는데 네. 뭐 다른 일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의 그 호랑이 눈빛을 봤다는 거는 아마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만큼 그 뭔가 최대 이제 당신의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논란 이런 데 나타나면 논란이 될 거 뻔히 알면서도 부정선거 다투 시사에 이렇게 참석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이미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런데 여러분들 호랑이 눈빛으로. 예. 언론이 일제히 침묵해요. 안 몇만 다루죠. 다뤄요. 메이저에서 안 다루잖아요. 왜 안 다루는 게 못 못 다루는 다루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침묵했으니까 못 그리고 다루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부정선거 영화 맺히게 딱 되잖아요. 만일에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언론을 다뤘다. 근데 국민들은 그 영화가 궁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 굉장히 대한민국 언론은 나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오롯이 안고 여기 앉아 있는 그림 속에 있는 이 세 사람은요. 정말 애국자인 거예요. 제가 갔으면 여기 앉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아니 여기 앉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갔습니다. 일단 살아있네 호랑이 눈빛을 뵙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를 해가지고요. 명예회복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이 무너진 사법 시스템 그리고 언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봐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봐요. 그리고 진짜 절체절명 선거인데 국제사회에서도 경고를 했잖아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다. 그 차베스처럼 계속 부정선거가 만연하니까 이걸 엎을 수 있지를 못하니까 아예 그 깔딱고기에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절체절명 김문수 후보가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찍 일땡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찍 일땡이. 여러분들 포인트를 이제 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 이재명만큼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을 떨어뜨리려면 이번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부정선거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 아닌가 부정선거 시사회에. 저는 내가 알고 있다. 호랑이 눈으로. 내가 알고 있다. 이번은 하지 말아라. 가만 안 있겠다 하는 메시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 방송 보면은 이 호랑이 눈 이거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뭐 전환길, 이용돈 PD뿐만 아니라 우리 부정선거를 지금까지 우리 그저 싸워왔던 분들이 이번에도 하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 호랑이 눈빛 메시지를 준 겁니다. 네, 김명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